야, 불이야? 산불! 대한민국 유일 안전 프로그램 재난탈출 생존왕 MC 김수. 이광용입니다. 봄철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네, 봄철에 가장 조심해야 할 안전사고가 뭘까요? 벌이요, 벌. 그 벌을 쏘이는 거. 네. 봄이니까 이제 맞아. 꽃들이 막 피니까. 네. 또 이렇게 위험한 벌레들 있잖아요. 뭐 벌레들. 찌찌가무시 같은. 정답은요. 네. 여러분들 조금 큰 겁니다. 스케일 커요. 오. 아재입니다. 아유, 행정안전부의 자료에 네. 따르면 네. 예, 최근 5년간 발생한 화재 건수를 조사해 봤더니 네. 3월에 가장 많은 화재가 네. 발생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말이죠, 불 특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봄철 화재 사고의 거의 모든 것. 재난탈출 생존왕에서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이번 순서는 생존왕이 직접 검증한 확실한 생존법을 알려드리는 코너 알아야 산다. 네. 예. 자, 오늘은 생존법을 소개하기 전에 네. 좀 스케일이 크기 때문에 네. 전문가 분을 한분 모셨습니다. 권춘근 박사님 어서 오세요.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불연구실의 권충근입니다. 봄철이 되면 이제 급증하는 게 있죠. 바로 산불. 네. 사실 지난 2월에도 안동 예천에서 산불이 네, 발생했잖아요. 맞아요. 산불로부터 생존하는 법 알아야 산다에서 확인합니다. 지난 2월 안동과 예천을 뒤덮은 산불. 아우, 네, 아우, 저기 중간에 연기 한번 보세요. 야, 전체를 다 덮고 있구나. 해마다 봄철이 되면 급증하는 크고 작은 산불들로 우리의 삶과 터전이 위협받고 있는데요. 알아야 산다에서 준비한 봄철 산불로부터 생존하는 법. 아, 오늘도 멋있게 오시네. 야, 이제 생존왕이 뭐덕지 등장하는 게 이제 없어요. 예. 맞아요. 굳이 저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슬로우를 안 하면 또 섭섭해요, 뭔가. 네. 네, 매년 봄이 되면 크고 작은 산불로 인해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순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산불로부터 생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진짜 실험한다는 거예요? 오우, 근데 이 실험을 어떻게 해요? 산불을 어떻게 하지? 재난 탈출 생존왕 사상 최대 위기에 봉착한 생존왕 지금 산불이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사면 초가 실제 산불 속에 갇히고 마는데요. 뭐야? 찌찌 아니에요? 불길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하는 상황. 과연 생존왕은 뜨거운 화염 속에서도 생존할 수 있을까요? 생존왕이 알려드리는 산불 속에서도 무사히 살아남는 법. 산불을 만나도 알아야 산다. 뿌연 연기와 타오르는 불길 속에 고립된 생존왕의 운명은 잠시 후 공개됩니다. 아, 그렇게 이런 거 레깅스 같은 거 입고 오지 말라니까 산에 올때 이래 있을 걸. 잠깐만, 옆에 계신 분은 누구죠? 아, 일을 안 해? 아. 따뜻한 봄날 산에 오른 보통남 부부가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봄 산행을 즐기는데요. 냄새 나는 거 같지 않아? 그런데 저, 뭐냐? 불이야? 산불! 불났어, 올라가! 그래, 빨리 도망가. 갑작스럽게 산불을 맞닥뜨린 부부. 불길을 피해 위쪽으로 대피하기 시작합니다. 네. 불은 피해야죠, 무조건. 이게 왜 난리야, 이게? 설상가상 산불로 인해 발생한 연기로 호흡까지 곤란한 상황입니다. 보통남이야, 내가 생존한테 다 배운 게 있어. 걱정하지 마. 지난 화재 탈출편에서 화재 시 안전하게 대피하는 법을 배웠잖아요. 네네. 그래, 수구를 적시고 호흡기부터 바짝 이렇게 보호를 해야 되잖아요. 아, 맞아요. 연기 때문에 질식할 수 있으니까 네네. 호흡기 보호가 진짜 중요하잖아요. 아, 자, 그래요? 화재편에서 배운 대피 요령을 완벽하게 숙지한 보통남. 아파트 화재 시에도 그대로 탈출 시도를 했었어요. 네. 이렇게 하면 살 수 있어. 먼저 해! 괜찮아! 먼저 해! 배운 대로 손수건을 물에 적셔 호흡기를 일단 보호하는데요. 자세를 낮춰! 자세를 낮춰! 그렇지, 자세 낮추는 거. 맞아요. 다 기억하고 있네요. 자기야!
물을 찾아야 돼. 물 찾는데 저쪽 올라. 맞아요. 물 있는 곳으로 대피하면 안전하지 않을까요? 그래 빨리 도망가 얼른. 오 저저 불 심각한 올라온다. 상황이에요. 놀래라. 뭐요? 누구야? 생존했다 원숭인 줄. 저거 지켜보고 있었어요? 사장이에요? 왜 저러고 있어? 살았어 이제. 물이야. 에이씨. 에. 물 만나면 물로 다 꺼버린다 이제. 됐어. 나니까 이렇게 해서 딱 탁탁탁탁 해서 물 딱 찾고 하는 거야. 일단 마침내 계곡에 도착한 보통남 부부. 산불을 피해 무사히 대피한 걸까요? 그런데 지금 쓰러진 거예요?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보통남 부부. 어머. 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와, 신기하다. 와. 아니, 갑작스럽게 이제 맞닥뜨린 산불을 피해서 물가로 대피한 부부예요. 그렇죠. 무사히 살아난 듯 보였는데 계곡에서 쓰러진 채로 지금 발견이 됐습니다. 네. 아니 화재편에서 배운 대로 질식하지 않기 위해서 손수건에 물을 적셔서 호흡기를 보호했고요. 또.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불을 피해서 물가로 갔는데 네. 어떻게 된 거예요? 대피를 잘 했는데 보통남 부부가 행동 중에 근데 정말 위험한 행동이 사실은 있습니다. 뭐지? 산불이 났을 때 안전하게 대피하는 법 영상 속에서 확인합니다. 오, 그러니까 좀 불났다. 올라가. 올라가 빨리. 평화롭게 산행을 즐기던 도중 산불을 맞닥뜨린 보통남 부부. 뜨거운 불길을 피해 계곡으로 대피했지만 잠시 후 이렇게 의식을 잃고 쓰러지고 마는데요. 아, 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디선가 보통남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가파른 나무숲 사이를 쓸데없이 이렇게 멋있게 달려 보통남 부부를 구하러가는 우리의 생존왕. 괜찮아요? 보통남. 네? 아 여기 자고 있어요. 아니 등산하시다 피곤했나 봐요? 산불을 만나. 아니 화재는 전문가가 이제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아직 멀었던데요? 또 보고 있었어요? 일단 몇 가지 위험했던 행동을 제가 좀 짚어드릴게요. 몇 가지나 있어요? 보니까 아니 산 꼭대기로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위로 올라가면 불은 더 쫓아갑니다. 어? 불을 피해 도망갔는데 불이 쫓아온다고요? 그럼 어디로 가요? 네, 지금부터 평지와 경사지에서 불이 어떻게 번져가는지 특성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촬영은 국립산림과학원의 협조를 받아 국가산불실험센터에서 안전하게 진행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지에 나뭇잎을 깔고 불을 붙여보겠습니다. 자, 불이 위쪽으로 타오르는 게 보이시나요? 아, 그러네요. 바닥에 깔린 나뭇잎과 수직으로 타오르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경사진 거. 일단은 평지에서는 위로 올라갔고, 위로 불이. 올라갑니다. 예. 옆으로 잘 번지진 않았어요. 지켜볼까요? 잘 보시는 건 평지와 마찬가지로 불은 위쪽으로 타오르고 있습니다. 바로 올라가네요. 그런데 경사가 져 있기 때문에 불과 지면이 더 가까워진 게 보이시죠? 네. 다르네요, 확실히. 그러면서 네. 앞으로 훨씬 더 빠르게 번져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순식간에 타올라가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 평지와 경사지의 산불 확산 속도가 얼마나 다른지 직접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산처럼 경사진 지대를 만들어서 나뭇잎을 가득 깔고 산불을 재현해 보는데요. 빠르다. 네, 확실히 평지보다 경사지의 확산 속도가 더 빨라요. 훨씬 빠르네요. 예. 아, 이거 진짜 생각 못했다. 경사면이 거의 3배 이상 더 빠르게 번지는데? 네. 이제 봄철 평균 풍속인 초속 5에서 6m의 바람을 부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까지 불면 또 또 다르죠. 오, 경사지에 바람까지 부니까 불이 거의 뭐 누운 채로 그냥 빠르게 너무 빨리 번져가네요. 확실히 평지보다 경사지의 확장 속도가 더 빠르네요. 네. 네, 평지보다 경사지인 경우에 연료가 되는 나뭇잎과 불이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보입니다. 네, 그럴 수밖에 때문에. 없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 실험 결과 바람이 없는 평지에서 불은 분당 0.19m로 확산되지만 풍속 6m의 바람이 부는 30도의 그 각도 조건에서는 분당 최대 15m로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예. 즉 78배 그 빠른 확산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나 차이가 나요. 78배나? 아. 한두 배도 아니고. 박사님 말씀처럼 바람을 만나면 더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는 산불 때문에 산불을 피해 산 위쪽으로 대피할 경우 위쪽으로 빠르게 번져오는 산불에 갇혀 고립될 수 있는 겁니다. 아, 그래서 불이 쫓아온다고 얘기했구나. 네. 그럼 어떻게 해요? 불로 뛰어들어요? 네. 너무 무섭다. 자, 산불 대피 방법 첫 번째. 자,
자, 불이 아래쪽에서 나를 덮쳐와도 네. 자, 위쪽으로 대피하시면 안 되고요. 최대한 불을 우회해서 산 아래쪽으로 대피하셔야 합니다. 아래로 그래서 내려가야 온 곳이 내가 여기잖아요. 계곡 물가를 찾아서.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쓰러져 있냐고. 계곡에 가면 안전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물에만 있으면 불에 타. 그쵸. 근데 불보다 연기, 계곡이 연기의 통로가 됩니다. 연기의 통로가 된다고요? 보통 계곡은 산과 산 사이에 위치해 있어서 V자 지형을 이루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산불이 발생하면 연기가 골짜기를 빠져나가지 못하고 계곡 쪽에 좀 갇히게 되는데요. 연기가 골짜기의 좁은 통로를 따라서 위로 향하기 때문에 계곡으로 대피할 경우에는 연기에 의해서 질식사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진짜 골짜기 여기가 자욱하네요. 껴있네요, 이렇게. 근데 계곡을 끼고 아래로 내려가는 건 사실 괜찮지만 계곡을 대피 장소로 머무르는 선택은 위험합니다. 여기가 지금 계곡이야. 나는 진짜 배운 대로 그 젖은 수건 있잖아요. 네. 연기에서 호흡 딱. 그렇죠. 이건 잘했어. 이건 잘했어. 내가 생존한테 다 배운 게 있어. 걱정하지 마. 이거 이렇게 하면 살 수 있어. 먼저 해.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쓰러져 있냐고. 자, 주변에 불이 산불이 나고 그 온도가 1500도 이상까지 1500도 이상까지 1500도? 대형 산불 중심 화염의 온도는 무려 섭씨 1500도에 달합니다. 네, 이때 젖은 수건으로 호흡기를 가리면 어떻게 될까요? 젖은 수건을 맞게 되면은 이 주변에 있는 1500도까지 올라가는 이 열기 때문에 내 입과 이 피부가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아주 뜨거운 수증기가 호흡기로 들어오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산불이 났을 때는 수건이나 거기에 물을 적시지 말고 그냥 건조한 상태에서 보호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 이거 완전 다르네요. 그러니까요, 예. 완전 다르죠. 예. 자, 산불을 맞닥뜨렸을 때 올바른 대피 방법을 배워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첫 번째, 산불이 발생했을 경우에 아래로 대피해야 됩니다. 위로 네. 가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아래쪽에서 불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 불길을 피해서 우회해서 산 아래로 밑으로 최대한 내려가죠. 빨리 대피를 예. 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또 계곡으로 대피하는 건 이 골짜기에 모인 연기 때문에 위험하니까 계곡을 대피 장소로 생각하시는 것도 위험하고요. 일단 일반 화재처럼 젖은 수건으로 호흡기를 가릴 경우 뜨거운 열기에 의해서 오히려 호흡기가 더 손상될 위험이 있으니 마른 수건으로 이용을 하셔야 합니다. 네. 네,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우리가 화재편에서는 사실 자세를 낮춰서 대피를 했잖아요. 네. 근데 산불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빠르게 그곳을 벗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아, 연기를 피해서 자세를 낮추는 것보다 빠르게 아래로 내려가서 산을 벗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예. 사실 갑작스럽게 큰 산불이 발생하면 입산에 있는 등산객이나 뭐 캠핑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도 빨리 대피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박사님, 산불이 났을 때 행동 요령 같은 걸 좀 알려주시죠. 일단 주택가로 산불이 확산된 그런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또 불씨가 집이나 창고 등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문을 확실히 닫아둬야 문을 되고요. 닫아야 되고요. 또한 그 물을 뿌려주면 좀 효과가 좀 있습니다. 또한 폭발성이나 인원성이 높은 물질들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빨리 치워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한 인명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산불이 발생한 산과 인접한 곳의 주민은 관련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서 빨리 안전한 그 학교나 공터 이런 넓은 장소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인근 주민들까지 전부 대피해야 되는 상황이면 대형 산불로 번질 위험이 있는 큰 산불이라는 거잖아요. 위험 징조를 좀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진짜? 그래서 예? 알아야 산다에서 산불이 대형 산불로 번질 때 보이는 위험 징조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산불의 위력을 여실히 보여준 건 이른바 도깨비 불이었습니다. 이리저리 불씨가 날아다니며 민가를 집어삼킵니다. 이른바 비화 현상입니다. 비화 현상이란 바람에 불똥이 날아가 새로운 산불을 만드는 현상을 뜻하는데요. 자, 작은 불똥이 어떻게 새로운 산불을 만드는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똥을 만들기 위해 소량의 나뭇잎을 태우는데요. 자, 나뭇잎을 태우고 바람을 일으켜 불똥이 날아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오, 바람이 부니까 더 많은 불똥이 생기고 있다. 봐. 오, 그다가
많은 불똥이 멀리 날아가서 바닥에 쌓인 나뭇잎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네네. 아유, 이거 불나겠어. 바로 붙었네. 아유, 붙었어. 어머.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불똥이었는데 순식간에 큰 불로 번졌어요. 근데 이게 만약 실제 산불이라고 하면 셀 수 없이 많은 수의 그 불똥이 생길 거고 그렇겠죠. 그 불똥이 사방으로 날아서 대형 산불을 만들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강한 바람으로 인해 멀리까지 불똥이 날아갈 경우 산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해 쉽게 예측할 수도 없고 진화 작업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비화가 나타나면 대형 산불 위험 징조로 보고 진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강한 바람에 의해 대형 산불로 발전한 2019년 고성 속초 산불 영상입니다. 당시 평균 풍속이 무려 초속 15에서 17m였어요. 봄철 평균 풍속의 3배 정도나 되는 강한 바람이 불었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산불의 불똥이 산과 하천을 뛰어넘어 1km까지 날아가는 것이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건조한 봄철에는 작은 불똥 하나가 생기는 것도 안일하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자, 이 장치가 최대 풍속 20m/s 정도로 구현이 가능하답니다. 네. 근데 강한 선풍기 정도 되지 않을까요? 아까 그냥 그런 정도 아닐까요? 한번 이 느껴보시겠어요? 정도는 뭐 네. 실제 바람은 네. 진짜 센데 이런 거는 다녀오세요. 자, 바람 주세요. 그래서 강원도 일대를 불바다로 만들었던 2019년 고성 속초 산불의 평균 풍속을 구현해봤습니다. 아, 이게 보통 감이 얼마나 강한 바람인지 직접 경험해 보는 겁니까? 예, 초속 17m. 이 정도, 너무 센데? 벌써부터. 와, 성인 남성이 막 휘청거릴 정도라고요? 어머, 어머. 아, 이 정도였어요? 제대로 못 써 있는데요? 아, 이 정도였어요? 호흡하기도 좀 힘들어요. 바람은 그냥 세다. 어머. 아, 쉴 수 있어요? 보통 남은 생주랑 없었으면 진짜 어떡하나 몰라. 불쌍해. 그 보셨듯이 사람도 버티기 힘들 정도로 강한 바람과 불똥이 만나면 결국 또 다른 산불로 번지게 되고 이렇게 산불이 대형화됩니다. 당시의 바람, 보니까 생각나네요. 매년 봄이면 한반도 곳곳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산불들. 산불은 우리의 삶과 생존을 위협하는 정말 두려운 존재죠. 자, 그런데 이제 봄철에 일어나는 대형 산불을 보면 대부분 동쪽에 좀 밀집되어 있어요. 이건 왜 그런가요? 일단 첫 번째 기상적인 요인은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양간지풍. 서풍이 불어오게 되면 이 서풍이 태백 산맥을 넘으면서 내려오는 순간 고온 건조하게 바뀌어버립니다. 두 번째는 임상, 산림의 상태예요. 네. 침엽수. 이 침엽수 송진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휘발유 역할을 합니다. 자, 지금부터 침엽수와 화렵수가 각각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 알기 쉽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촬영은 국립산림과학원의 협조를 받아 국가산불실험센터에서 안전하게 진행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침엽수와 화렵수 나뭇잎을 깔아두고 불을 붙여봤는데요. 어떻게 다를지 궁금한데요? 타고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죠? 표면이. 타는 속도는 비슷한 것 같은데 뭐가 다른가? 화력수가 좀 더 빠른 것 같기도 하고요. 훨씬 빠른데? 훨씬 빠른. 저쪽 벌써 다 탔잖아요. 드디어 다 꺼졌네요. 다 꺼진 것 같아요? 네. 좀 볼까요? 꺼진 것 같았는데? 다시 그 타온다. 있어. 그래서 수분으로 구성된 화렵수와 달리 침엽수는 기름과 같은 성분을 지니고 있는데요. 따라서 잘 꺼지지 않을 뿐더러 아주 작은 불씨에도 쉽게 재발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불의 강도도 상당히 강하고 예. 지속 시간도 화렵수보다 더 긴 거죠. 침엽수 쪽이요. 그렇습니다. 자, 화렵수 한번 보겠습니다. 안 돼. 안 되네. 이렇게 다 타고 남는 재가 있어도 화렵수는 불이 붙지 않아요. 보통 다 우리나라가 훨씬 침엽수가 많잖아요. 그렇죠. 소나무도 많고. 소나무, 이게 다 지금도 다 침엽수잖아. 소나무죠. 이 침엽수가 강풍을 만났을 때는 대형 산불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풍을 이용해서 그런 상황을 한번 재현해 보겠습니다. 지금요? 네. 살아나 또? 불길이 다시 살아날까요? 보시죠. 지금 다 꺼져 있거든요. 잿더미처럼 이게 보여요. 뭐예요? 바로 살아나요. 네, 그래서 고온 건조한 바람이 불고 침엽수림으로 이루어진 동해안 일대의 산림에 산불이 발생하게 되면 불의 강도도 아주 강할 뿐만 아니라 쉽게 진화되지 않고 재발화됩니다. 침엽수림으로 이루어진 산림이 타오를 경우 회색빛의 아주 뿌연 연기를 내뿜는데요. 회색빛, 검은빛의 연기가 나면 침엽수가 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회색빛 연기가 발생할 경우에는 대형 산불의 위험 징조로 보고 진화에 모든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침엽수, 화렵수 차이 말고 또 대형 산불이 발생할 때 보이는 또 다른 위험 징조가 있다고요? 네, 그건 바로 거대한 열기둥, 일명 파이어 토네이도가 만들어질 때입니다. 파이어 터네이도? 네, 오, 대형 산불이 저거 그래. 발생할 경우 불은 주변 산소를 모두 빨아들이게 됩니다. 이때 주변의 나뭇잎, 나뭇가지, 솔방울 등을 빨아 올리거든요. 네. 이 토네이도를 만들면서 아주 강한 상승 기류가 형성이 되면서 열기둥이 만들어지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생존한 제작진이 파이어 토네이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네. 실험을 통해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기둥이 올라오겠죠? 작은 불씨죠. 왜 저렇게 놀라요? 되게 위를 보는데? 사람이 저렇게 놀랄 정도면 아니 작게 시작했잖아요, 불이. 저기까지 올라간다고요? 그 파이어 토네이도가 만들어질 경우 나무 높이의 최대 5배까지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5배요? 그래요? 거대한 열기둥이 만들어집니다. 나무가 엄청 높은데. 이런 식으로 열기둥이 형성이 됩니다. 이야, 산불 정말 무섭네요. 맞습니다. 네. 2020년 충남 서산 산불 당시 형성된 열기둥 모습 보고 계시죠? 토네이도가 나무를 휘감고 하늘 높이 치솟아서 오르는 게 보이시죠? 네. 엄청나다. 근데 저 거대한 열기둥과 또 이제 강한 바람이 만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경우가 아까 설명드린 비화입니다. 또 크고 작은 불똥이 2km까지 날아가서 대형 산불로 번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똥이 번져서 산불이 산발적으로 일어나거나 강풍으로 인해서 무서운 속도로 번지게 되면 산불에 완전히 갇혀서 고립되겠군요. 그렇겠네요. 진짜 아무것도 안 보여. 정말 네. 자나깨나 불조심이란 말이 진짜 떠올랐지. 자, 산불이 어떻게 대형 산불로 되는지, 어떤 현상들이 대형 산불의 위험 징후인지 알아봤는데요. 네. 대형 산불이 확산되는 현상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던 아주 무서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예. 아니 저는 지금까지 산불 하면 뭔가 강풍을 만나서 번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뭐 높은 열기둥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또 바람을 만나서 불똥이 튀고 네. 그 불똥이 또 다른 산불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대형 산불로 번지게 된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어요. 사실 아까 알려드린 것처럼 산불이 발생하면 최대한 빨리 대피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산불에 갇혀서 오도 가도 못하는 고립된 상황. 이럴 때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야,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산불을 만났을 때도 알아야 산다. 지금부터 산불에 갇혀 고립됐을 때의 상황을 직접 재현해 보겠습니다. 설마 실제로 뭐 불을 붙이거나 그런 건 아니죠? 이번 촬영 국립산림과학원의 협조를 받아 국가 산불 실험센터에서 안전하게 진행됐습니다.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네네. 돼요. 사실 산불이 주위에 나게 되면 가장 먼저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하셔야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내가 있는 위치에서 더 이상 대피를 할 수 없는 공간이다. 그렇게 되면 방화선을 구축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내가 있는 곳에 이런 낙엽이나 불이 붙을 수 있는 물질들이 많이 있다면 손과 발을 이용해서 최대한 방화선을 구축해 주시면 됩니다. 네, 주위에 나뭇잎, 뭐 이런 즉 연료를 최대한 치워서 내가 있는 곳에 불이 안 붙게 하는 거죠. 저게 연료가 되는 거니까. 제거를 해주시면 방화선을 구축해서 불길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 확보해야 될 방화선의 공간은 내가 있는 공간의 두 배 이상 확보를 해주셔야 됩니다. 방화선을 구축할 때는 최소한 내가 엎드릴 수 있는 네. 그 공간보다 최소 2배 이상 넓게 하셔야 됩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더 넓게 하는 게 안전하겠죠. 네. 저게 과연 저 조그만한 구덩이 갖고 저거 그러니까. 효과가 있을까? 지금부터 실제 산림에 불을 지르고 네. 산불 속에 고립되는 상황을 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겁나네요, 저. 아이고, 없잖아. 오, 아니 바로 발 밑에서 여러분 지금 위에 불이 붙었습니다. 자, 불길이 보면 아래에서 지금 위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저 지금 생존을 위해서 최대한 몸을 낮추고 불길을 피하고 있습니다. 지금 불길이 올라오고 잠깐만요. 있는데요. 진짜 저기 저 실제 상황이죠, 지금? 네, 불이 실제 상황. 과연 생존한도 불길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극한 직업이야. 지금 올라오고 있잖아요, 계속. 자, 여러분 지금 산불이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네, 방화선을 구축하면 머리를 산불이 난 곳에 반대로 두고 완전히 엎드려 누워야 합니다.
제가 충분히 공간이 떨어져 있는데도 이 화염이 열기가 느껴집니다. 저러고 가만히 있어요? 다 왔는데. 엄청 뜨겁겠는데요, 저 상황. 뜨겁습니다. 가만히 못 있을 것 같아. 점점 앞으로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수영하듯이? 근데 지금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제가 구축한 이 방화선 안으로는 보면 불이 닿지 않고 아, 더 이상 그러네. 진입이 하지 않는다는 걸 아, 맞네.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피해간다. 산불 시에는 반드시 이 마른 수건으로 입과 코를 막아주셔야 됩니다. 자, 마른 수건으로 호흡기를 보호해야죠. 근데 연기 때문에 좀 근데 좀 괴로울 것 같아요. 이게 마른 수군이네. 자, 승준아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불은 안 오는데 열기는 충분히 느껴지거든요. 연기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는 또 다른 방법. 바로 연기의 방향을 파악해서 몸을 돌려가는 겁니다. 연기는 보이니까. 네, 보이기 때문에 피하는 거죠. 불이 번지는 방향 그리고 바람의 방향을 보면서 계속 몸을 방향을 바꿔가면서 생존하고 이렇게 몰아 모어야 되네. 지금 불길을 어느 정도 지나간 것 같은데요? 네. 지나갔죠? 예. 네, 불길이 지나가면 바람의 방향을 파악해 산불과 연기의 진행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빠져나와서 신속히 산 아래쪽으로 대피하시면 됩니다. 정말 바닷물에 뛰어들고 얼음판 밑으로도 들어가고 진짜 오늘은 불길 속에서 생존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럼 생존왕이 알려준 산불 속에 고립됐을 때 생존하는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먼저 방어선을 구축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내가 엎드려 누울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을 확보해 주셔야 하고요. 불길이 멀리 있어 좀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좀 사방으로 그 2배 이상의 공간을 좀 치워서 더 안전하게 방어선을 구축해 주셔야 됩니다. 네, 방화선을 구축하면 머리를 산불이 난 곳에 반대로 두고 완전히 엎드려 누워야 한답니다. 네, 그리고 마른 손수건으로 호흡기를 보호하고 바람의 방향을 파악해서 몸을 돌려가면서 연기의 반대 방향으로 몸을 피해야 합니다. 불길이 어느 정도 지나간 듯 하면 바람의 방향을 파악해 산불과 연기 진행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빠져나와 산 아래쪽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대피하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산불로부터 고립된 상황에서 제가 생존을 했습니다. 보통남도 생존을 해야 여러분들도 모두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시는 거기 때문에 보통남도 생존에 도전하겠습니다. 표정이 아련하네요, 또. 어떠세요, 기분이? 저번에 이만기 교수님께서 다른 직업 한번 알아보라고 진짜 내가 고민해봐라 그랬어요. 제가 한번 이 좋습니다. 산불에서도 한번 제가 생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불로부터 생존하기.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이번 촬영 국립산림과학원의 협조를 받아 국가산불실험센터에서 정말 안전하게 진행했다는 점 확인해드립니다. 자, 보통남 지금 불이 났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치워 빨리. 그렇지. 그렇지. 잘한다, 그치? 잘한다, 잘한다. 생존하기 연료가 배운 대로 연료가 많이 나뭇잎을 치고. 치워 방아선을 구축하는 보통남이죠. 그 생존왕이랑 함께 도와야 되니까 좀 공간을 더 넓게 해야 되겠네요. 더 해야 돼, 더 해야 돼. 보통 난 무서운 거 봐. 정신없어. 자, 벌써 지금 보면 벌써 이제 연기랑 화염이 지금 느껴지시죠? 사실은 막 뛰어 나가고 싶은데 지금 다 불 조인 거잖아요. 그렇죠. 불이 불길 세다. 최대한 몸을 낮춰서 자, 머리를 보호해야 되겠죠, 그죠? 자, 생존왕과 보통남이 있는 쪽으로 불길이 오고 있습니다. 아 뜨거워요 몸이. 어머, 불이 진짜 정확해. 불길과 연기가 바로 발밑까지 닥쳐온 상황. 네. 두 사람이 이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 난 보통남 포기할 것 같아. 연기가 더 힘들다고 했잖아요. 숨이 안 쉬어지니까. 그러니까. 연기가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재난영화 한 장면 보는 네. 느낌이에요. 여기를 등져야 됩니다. 보통남 등져. 오케이. 좋아. 오케이. 물이 가는 방향을 보세요. 우리가 방향을 틀어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신속하게 아래로 대피를 해야 되겠죠. 보통남. 자, 여기 반대 방향으로 터뜨릴 겁니다. 지금이야. 성공했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우와. 어머, 어떡해. 어땠어요? 아 진짜 무서웠어요. 이거 아니었으면 저 실패했을 것 같았어. 근데 산불이 경험해 보니까 정말 위험하죠. 그 상황 속에서도 막
나 챙기고 이래야 방송하랴 막. 자꾸 나가자고 자꾸. 저한테 속삭이네. 나가자. 귓속말로. 그만큼 여러분 정말 힘듭니다. 자, 여러분 저와 그리고 보통남이 알려드린 산불에서의 생존 매뉴얼 잘 기억하시고요. 위기 상황에서 꼭 생존하시길 바랍니다. 자, 산불에서의 생존 성공! 성공! 근데 오늘 또 한 번 넘어선 것 같은데. 또 역대급이죠. 권 박사님, 네. 앞서 영상에서 생존원과 보통남이 했던 나뭇잎 치워가지고 방화선 구축하는 게 실제 산불 진화에서도 쓰이는 방법이라면서요? 그렇죠. 네. 산불 확산 방향을 미리 예측해서 그 앞에 있는 연료를 다 제거해주는 간접 진화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산악 지형에서 진화대원들이 활동하기 때문에 어떤 많은 체력 그리고 고도의 기술력, 집중력을 요하는 엄청나게 힘든 그런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산불이 발생했을 때 산림 내 불길을 진화하는 건 산림청의 산불 특수 진화 대원분들이라고 합니다. 네. 가장 위험한 곳에서 몸을 아끼지 않고 산불과 사투를 벌이는 산림청 특수 진화 대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산림청의 진화 대원들 말고도 산불이 났을 때 주민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분들이 계시죠? 산림 근처의 주택가를 보호하는 소방대원들입니다. 산불이 발생하면 저희는 민가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데요. 산림과 붙어있는 집이나 상가, 학교 등에 수시로 물을 뿌려서 산불로 인해 발생한 불티가 튀어도 크게 번지지 않도록 막고 있습니다. 또한 집 주변에 잔디, 낙엽 등 탈 수 있는 물질이나 인화성 물질을 미리 안전한 곳으로 치워주신다면 산불로 인한 화재를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산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거잖아요. 봄철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이 있을까요? 봄철 산불 원인 중에 대부분 95%는 사람에 의한 실화입니다. 산에서 화기를 취급하는 건 절대로 하시면 안 되겠고요. 그리고 산림 내, 산림 인접지에서도 소각행위는 절대로 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 알려드린 생존 방법을 꼭 기억하셨다가 봄철 산불로부터 대한민국 국민 모두 안전하게 살아남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난 탈출 생존 왕. 이번 코너는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영웅들을 찾아보는 당신이 히어로입니다. 2년 전에 울산의 연포부두에서 발생했던 선박 화재 혹시 기억하세요? 기억납니다. 네. 울산 전체가 그 화재 사건 때문에 난리가 났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엄청난 화재 사고에서 사망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 알고 계세요? 진짜. 기적이네요. 예. 이 기적 같은 사연에는 특별한 주인공이 숨어 있습니다. 영상 속에서 우리의 히어로를 만나보시죠. (2년) 전 어느 날 평범했던 울산항 연포부두에 눈을 의심케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진짜 크다. 불기둥 봐, 불기둥. 우와. 갑자기. 저거 핵폭탄 수준이야. 어머.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여기까지 뜨거워. 운전하시던 느껴진다. 어머. 25,000톤급 석유 운반선에서 발생한 폭발로 울산 전역은 공포에 휩싸였고요. 유독가스가 도심까지 퍼지면서 대형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머, 어떻게 저기 계셨나 봐. 아, 진짜 저런 큰 불기둥은 저 처음 봅니다, 진짜. 심지어 화재가 난 선박 바로 옆에 있는 또 다른 네? 석유 운반선 보이십니까? 이렇게. 저 불이 옮겨 붙으면 안 되는데. 하지만 불길은 이미 삽시간에 또 다른 석유 운반선에 옮겨 붙고 말았습니다. 어떡해. 저기 석유 들어 있었다면 더 위험한 거잖아. 그렇죠. 선박엔 총 28개의 탱크에 액체 위험물이 무려 27,000여 톤이나 실려 있었습니다. 와, 진짜 무서워. 그런데 이거 배가 누가 배에 올라가네요? 실제 상황이에요. 어머, 실제 상황이에요. 아니, 언제 또 폭발할지 모르잖아요, 지금. 어머, 사람을 찾고 있어요. 자, 지금 두 분이신 것 같은데. 두 사람은 왜 배를 떠나지 못한 걸까요?
영상 속 주인공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해양경찰서 구조대에 근무 중인 박철수 경사입니다. 이분이시구나. 늠름하다. 예. 씩씩해. 그때 도착했을 때 이제 까만 연기가 온 하늘을 덮고 있었고 사람들이 막 살려달라고 바다에 막 뛰어내리고 있고 이제 막 줄사다리를 타고 내려오고 있었고. 박철수 경사는 아비규환을 방불케 한 화재 현장에서 과연 어떤 일을 했던 걸까요? 2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박철수 경사가 화재 소식을 접한 건 2019년 9월 28일 오전 선박에서 폭발이 발생한 직후였습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한 해경 구조대. 그 어느 때보다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원인 이상의 폭발 화재니까요. 얼마나 큰 사고로 번질지 우려가 굉장히 컸습니다. 다행히 해경 구조대가 화재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5분. 빨리 도착했네요. 네, 마침 사고 현장이 저희 구조대가 가까이 있었기에 우리 구조대가 가장 먼저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도착 후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여기도 봤잖아요. 화재 선박에선 불길이 타오르고 선원들은 아슬아슬하게 탈출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 사람들 막 구하려고 막 물에 들어가서 사람 건져 올리고 내려오시는 분들 일일이 받아가지고 다 구하고 이제 보트에 한 20분 정도 타셨나? 저희는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내려오면서 한국 분이셨는데 그분이 다 내려오신 거 맞아요? 위에 사람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떡해. 더 남아있다고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데. 그죠. 위에 아직 사람이 더 남아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그분만 데리고 내려오자는 생각을 갖고 무작정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남아있다고 한 선박은 불이 옮겨 붙은 또 다른 석유 운반선. 이 선박에도 위험 액체 화물이 잔뜩 실려 있었죠. 아니 어디서 또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건데. 근데 죽을 수도 있는 건데. 하지만 박철수 경사는 사람이 남아있다는 말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선박에 올랐습니다. 본능적인 행동이었던 거죠. 올라보니 연기도 엄청 심하고 냄새도 엄청 많이 나고 있습니다. 와보니 외국인 선장분 한 분이 계셨는데 이제 그분에게 같이 퇴선을 하자고 얘기를 하였지만은 그분께서 아직 안에 사람이 더 남아있을지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선박 안에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지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못 내려가고 계셨구나. 선장님에게 제가 지리를 잘 모르니 함께 내부 수색을 하자고 하니 선장님이 되게 고마워했습니다. 그래서 선장님과 함께 둘이서 이제 내부 수색을 하게 되었죠. 진짜 두 분 다 책임감이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너무 무서웠어. 우리 선장님도 진짜 멋있네요. 이게 그 장면이었구나. 끝까지 배를 지키는 거잖아요. 아까 이 장면이 그 장면 바로 그 실제 상황입니다. 네. 저분이 선장님이셨구나. 혹시 모르고 잠들어 있을 분도 있으니까. 정말 언제 폭발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야 되지만 만약 있다면 꼭 찾아야 할 텐데 진짜 걱정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뭐야? 사람이 있어요. 뭐야?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문 앞에 신발까지 놓여 있었습니다. 어떡해. 그럼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문 자고 열어야 있나?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됐을 때는? 그리고 이 순간에도 폭발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누가 자고 있나 봐. 진짜 기름 끓는 소리가 뭔지 정말 실감나게 들었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진짜 처음 폭발만큼 더 큰 폭발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를 생존자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선장님에게 마스터키를 가져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스터키.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었지만 박철수 경사는 단 하나의 가능성도 포기하지 않은 거죠. 제발 아무 일 없기를. 문을 열죠. 문이 열렸어요. 정말 다행히도 선실 내부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행이네요. 다행이네요. 아니 근데 이제 폭발도 안 돼야 되는데. 너무 다급했죠. 이제 진짜 언제 한 번 더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연쇄적으로 폭발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뭔가 혹시나 모를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누가 쓰러져 있거나 누가 다쳐서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열었는데 다행히 사람은 없었는데 정말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남은 건 두 네. 사람의 탈출입니다. 맞아요. 시간이 없어요. 그분도 빨리 무사히 탈출해야죠. 네. 15분이나 하셨어요. 저 밖에 연기 보세요. 그런데 왜요 또? 왜요? 어떡해. 또다시 두 사람의 발목을 잡은 게 있었습니다. 바로 작동하고 있지 않은 폼 소화 장치인데요. 네. 저 몰라오는 소화 건가? 장치는 수동이라 화재가 발생했는데도 밸브가 잠겨 있었던 겁니다. 그걸 차마 지나치지 못한 거군요. 와. 끝까지 일단 배를 어떻게든 지키겠다는 그렇죠. 이 그런 선장님의 생각이 마음이 있는 있었던 거죠. 거예요. 저는 이제 구조사로서 이제 사람 인명을 이제 구하는 게 최우선이다 보니까 선장님한테 빨리 가자고 이제 탈출하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선장님께서는 그 배의 또 주인이시고 이제 최고의 책임자시다 보니까 배가 걱정이 많이 되셨나 보더라고요. 작동 안 되는 부분은 제일 이제 화재와 가까이 있던 스프링쿨러였어요. 가는 길을 보시면은 이제 탱크들 각종 이제 탱크들이 엄청 많았었어요. 이제 거기 위를 이제 연기를 뚫고 가서 그걸 작동해야 되기 때문에 선장님 혼자 보낼 수는 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가실 거면은 저랑 같이 가셔가지고 하자고 말씀을 드렸고 선장님께서 되게 고마워하시면서 그럼 같이 가자. 검은 연기로 인한 유독가스가 자욱했고 추가 폭발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도 끝까지 두 사람은 함께였습니다. 진짜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인데도 빠른 화재 진압을 위해 저게 간 거잖아요. 그렇죠. 선장님은 직접 폼 소화 장치를 열고 박경수 경사는 불길에 조준하면서 화마를 잡는 데 애를 쓴 겁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실제 상황입니다. 네. 진짜 이거 감동이네요. 이렇게 두 손을 맞잡고. 심지어 이 폼 소화 장치는 화재 진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메인 설비였습니다. 소화기 한 개 더 틀어서 준비 있습니다. 자, 이제 나가야죠. 서로 먼저 이제 내려가. 탈출만 하면 되는 상황. 그런데 선장님이 또 망설입니다. 왜요? 선장님은 계속 끝까지 남아 계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 진짜 위험하다. 선장님 마음 이해한다. 배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선장님도 중요하시다. 내려가자고 말씀드렸더니 이렇게 막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진정하시고 가셔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선장님과 함께 최종적으로 선내에서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캡틴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끝까지 책임을 다하며 누구보다 헌신적이었던 선장님. 불길에 휩싸인 선박을 차마 그냥 두고 떠날 수 없었던 거죠. 그렇죠. 정말 두 분 모두 끝까지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선장님이 그제 내려오시니까 이제 몸에 긴장이 풀리셨는지 바로 주저앉으시더라고요. 주저앉으시면서 제 손을 잡고 정말 고맙다 이렇게 막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그때 좀 울컥하더라고요. 10분 정도 지났나? 그때부터 갑자기 이제 살았다는 안도감도 함께 오면서 몸에 힘이 축 빠지더라고요. 막 구토하고 눈물, 콧물 완전 다 흘리면서 그때부터 막 저도 이제 정신을 이제 막 점점 잃었던 것 같습니다. 구조에 몰입한 나머지 유독가스를 계속 마시고 있었다는 것도 몰랐죠. 세상에 다행히 10일간의 산소 치료 끝에 회복했지만 박철수 경사의 생명도 위험했던 겁니다. 어머, 큰일 날 뻔하셨네요. 네, 저도 이제 구조대원이기 전에 한 가정의 이제 아버지로서 또는 남편으로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뭐 구조대원답게 죽는 길이었다고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 네.
잠깐만요. 아. 어떡해. 아이고, 그때 생각나죠. 그래, 해경이 이전에 한 가정의 가장인데 왜 저런 것들이 안 무섭겠습니까? 그럼요. 하지만 박철수 경사는 선원들 역시 누군가의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알기에 최선을 다했던 거였습니다. 온몸과 마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낸 진정한 히어로입니다. 그리고 함께 싸워준 선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선장님 안녕하십니까? 그때 같이 이제 배도 함께 수색했고 뭐 불도 껐던 구조대 박철수 경사입니다. 필리핀 분이시라고 들으셨는데 이 방송을 보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은 정말 만나서 한번 뵙고 싶고 둘만 알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을 걸로 생각됩니다. 꼭 한번 뵙고 싶습니다. 혹시 울산에 다시 이제 배를 이제 운항하셔서 오시게 되면은 꼭 연락 주십시오. 요 고래고기도 많고 하니까 소주 한잔 하시면서 그때 추억 기다리겠습니다. 아유, 지금이 웃죠, 저게 지금. 지금 보신 울산 선박 화재 사고는 초대형 참사로 기록될 뻔했습니다. 하지만 구조대가 5분 만에 도착했고 8분 만에 선원 모두를 구조하면서 사망자 제로라는 기적을 만들어냈던 거죠. 네, 특히 환상적인 호흡을 보이는 두 분 정말 진정한 영웅이십니다. 와. 보는 내내 정말 너무 초조하고 아이고. 감동적이기도 하고 정말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정시아 씨 많이 우시네요. 예. 저도 눈물 너무 찔끔 나오는데. 너무 감동적이지 않았어요? 진짜 네.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잠긴 그 폼수화 장치를 마지막에 이렇게 뿌리고 갈 때 그 모습은 진짜 생사를 함께한 사람들이잖아요. 예. 정말 이 당신이 여로 볼 때마다 항상 그런 생각 들잖아요. 나라면 저럴 수 있을까? 저는 못합니다. 못할 것 같아. 박철수 경사님이 선장님 안부 궁금해하셨잖아요. 네. 아직 연락은 닿지 못했는데 제가 전해 듣기로 선장님도 박철수 경사 안부를 궁금해하고 계시대요. 빨리 만나서 네, 얘기 좀 빨리 해야 만나셨으면 되겠네요.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주에 4월 1일이 있잖아요. 4월 1일이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 감사 인사 한번 더 할까요? 너무 좋죠. 소방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산림청, 해양경찰 여러분,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앞장서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만나요. 재난탈출 생존 왕!